마르크스 사상과 레닌 혁명을 신봉한 전체주의 공산국가들이 1980년대 소련의 해체로 속속 몰락해 갔죠. 그런데 20세기의 마르크시즘은 다시 등장하는데요. 소위 네오막시즘으로 불리는 사상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시도하는 국가도 계속 침체를 겪고 있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왜 현실에서 실패한 마르크시즘과 사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여러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의 정신을 사회 경제적 토대가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이기심은 사적 소유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데 예컨대 어떤 인간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사유재산 제도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르크시즘적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단순히 사유재산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재벌들의 착취 때문에 가난해진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도둑은 단번에 선량한 사람으로 둔갑하는 거죠. 이런 계급투쟁식의 공산주의 선동이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가들이 이런 좌파적 선동에 목을 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적 관점과는 사뭇 대조가 되죠.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내면의 죄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 근원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볼 때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책임적 존재가 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부합되고 또 실존적으로도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처럼 인간은 모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마르크시즘과 사회주의를 열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성향은 국가가 개인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방향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환경을 설계하고 구성한다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런 마르크시즘의 모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의 씨앗이 된 소실의 그 구조주의 사상을 보십시오. 소실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 바깥의 어느 구조가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마르크스가 인간의 정신을 결정하는 요소가 인간 바깥의 경제적 구조에 달렸다고 생각한 것과 닮은 꼴이죠. 게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인간 본연의 본성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절대적인 규범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에 따라 합의하면 무엇이든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르크시즘과 닮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우리 사회는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좋아한다면 동성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설계하고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회에 어떤 절대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조류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를 구성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쥐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로 들어서면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권과 평등이란 도덕적 외피를 쓰고 현실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니체의 힘의 의지 사상이 소환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집단의 권력 의지에 의존하는 길을 모색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과거의 전통적 권위와 질서를 해체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그 존립의 근거를 인간의 그 욕망과 선호 가치에 두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고 그 집단의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권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권력이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북한 공산 정권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계급 투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이란 구도를 만들어 놓고 친미, 친일,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계급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정통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로 접어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이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운동으로 변신을 하죠. 이 동성애와 페미니즘, 그리고 환경 생태주의, 여성, 흑인, 무슬림, 난민과 같은 이런 소수계층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 같은 것으로 저들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죠.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엄연한 생물학적 성별을 폐기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현상이나 동성결혼, 또 비혼 임신 같은 이런 가정과 성정체성의 혼란을 인권 혹은 정의, 평등 같은 도덕적 구호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언더도그마, 소위 그 약자 코스프레 같은 현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실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략은 이 정의나 도덕 같은 가면을 쓰고 억압적 힘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이 바로 21세기 신파시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그 절대 규범을 깨뜨리고 모두 자신만의 진실을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절대 규범이 사라지면 인간은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질서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단지 야만이나 원시적인 방법이 아닐 뿐 이 합법성을 가장한 포갑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상대주의 시대가 도래하면 일찍이 토인비가 예견했던 대로 이 고대의 종족주의가 부활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자기 집단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투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그 집단 욕망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 서구 등의 이런 보수 세력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희생양을 삼아서 자신들의 인위적인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죠. 이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저의 이전 영상 가운데 똘레랑스의 역설이란 그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레랑스라는 관용 정신이 왜 비관용적인 말로 둔갑했는지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유독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만약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나 난민들 혹은 흑인들 혹은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삽입되었다면 아마도 감독은 테러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관용되지만 이슬람을 비판하는 것은 철저히 불관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독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원래 톨레랑스가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거나 혹은 광주 폭동이라고 말했다가는 아주 철저한 비관용적 보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소위 PC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파시즘의 유행이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앞날에 대한 문제를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